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930선대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 시장 어제 다시 한번 600선이 깨지면서 599선. 어제 외인들의 매도폭이 커졌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 결과가 발표되면서 외인들의 매도폭은 더욱더 커졌는데요. 일단 우리 시장을 이끄는 시총 1위 기업이죠. 삼성전자가 1%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최근 거래량이 많아서 시총 10위권까지 올라섰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급락했습니다. 또 최근 급등 보였던 IT 부품주들은 삼성전자와의 부품 국산화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이 리포트들이 여러 나왔습니다. KB증권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 환송심의 부담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적극적인 경영 행보에 다소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또 DB금융투자는요,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져서 밸류에이션 할인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초에 좀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예, 조금 역설적으로 본다면 이재용 부회장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네. 삼성그룹의 다른 분에 대한 이슈가 오히려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와 별개로 또 실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호텔 신라가 눈에 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됐습니다. 또한 7, 8월에도 면세점 매출이 전년비 25% 이상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아마 연간 영업이익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전년 대비 올해는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면세점 산업의 가장 기본적인 성장 동력이 중국에서의 글로벌 화장품에 대한 수요입니다. 이 수요가 당분간 전년비 15에서 20% 이상 성장 지속할 것이라는 데는 시장에서 이견이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에스티로더나 로레알, 시쉐우드 등의 글로벌 주가들의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에스티로더나 로레알, 시세이도 등의 중국 수요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들 브랜드를 가장 많이 팔고 있는 회사가 과연 어디일까? 거기가 바로 호텔 신라입니다. 따라서 실적은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주가는 말씀드렸던 글로벌 화장품 업체들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반면 호텔 신라는 거꾸로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펀더멘털 문제가 아니라 전자상거래법 개정이라든지 중국 소비 경기, 다이콘 규제, 홍콩 시위 등의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 볼 수 있는데요. 2018년부터 21년까지 연평균 27% 정도의 이익 개선세가 계속적으로 예상되고 있고 현재 호텔 신라의 주가의 가장 큰 매력은 전반적인 어떤 재반 불확실성이 주가에 거의 다 반영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가는 12월 포워드 밸류에이션 PER 기준 15배로 역대 최저 수준까지 빠져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을 볼 수 있겠고요. 중장기 성장을 보더라도 지금은 비중 확대 내지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가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현재가부터 77,000원 구간의 늘림목 구간 매수까지 볼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단기 10만 원, 손절가는 7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호텔 신라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이 두 분의 전문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차동환 차장 그리고 스탁미디어그룹 백은한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요일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차동환 차장의 순위 탑5입니다. 4위부터
5위부터 함께 보시면 다날 올라와 있습니다. 8월 16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딱 2주가 됐는데 수익률 3.4% 이상 가져갑니다. 그리고 3위는 네이버 올라와 있는데요. 8월 2일에 매수 의견 주었습니다. 4.69%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2위는 LOT-베큐um 올라와 있습니다. 8월 9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11%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같은 날 주셨던 CJ시푸드 현재 15%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백은환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나노캠텍 올라와 있습니다. 8월 13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현재 0.5%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그리고 4위는 두산 인프라코어 올라와 있습니다. 8월 9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5%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같은 날 주셨던 메디포스트 7.13%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그리고 8월 23일에 주셨던 포스코케미컬 딱 일주일이 됐는데요. 9.8%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요. 또 1위에는 TBC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7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추천 의견을 주셨는데 벌써 수익률이 두 자리입니다. 11.71%의 수익률을 가져갑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백은환 팀장의 포스코케미칼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9.85% 이상 가져가고 있고 7위에는 TBC 11.71% 그리고 6위와 5위는 차동환 차장의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6위에는 LOT-베큐um 11.85%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5위에는 CJ시푸드 올라와 있습니다. 8월 9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15.61%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는 김재성 팀장이 유니언 머트리얼 올라와 있습니다. 7월 2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16.93% 이상 가져갑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는 김재성 팀장의 선익시스템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8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18.95% 이상 가져가고 있고 2위에는 이채원 본부장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28%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1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시노펙스 올라와 있습니다. 8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약 3주 정도가 됐는데 수익률이 38%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동환 차장님께서 CJ시푸드를 8월 9일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15% 이상 가져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 4,000원이 되면 절반을 매도하라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이번엔 좀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네, 현재 시점에서는 CJ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4,040원을 기점으로 해서 고가돌이 패턴의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3,295원으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3,250원에서 3,200원 부근에서 이제 지지를 받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아직도 이제 유효한 그 후쿠시마 이제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국내 정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방사능 검사를 이제 확대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이제 증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수산물에서 지금은 육계로 지금 이동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마니커나 아니면 체리브로 이제 이런 육계 관련 업종들이 이제 상승이 나오고 이제 순환매로 인해서 다시 한번 CJ 시푸드 같은 수산업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은환 팀장님께서 이번 주에 추천해주신 TBC가 벌써 수익률 11.71%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TBC는 추천드린 이후에 특정 이슈보다는 박스권 매매를 통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점차적으로 지금 현재 정치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면서 조국 후보자의 검찰 조사 결과와 청문회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변동이 있을 TBC입니다. 아직은 좀 기술적 반등의 흐름상 더 상승할 가능성의 여력이 있으며 목표가 1,200원까지는 무난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홀딩을 좀 하시면서 목표가 도달 후에 재차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200원까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차동원 차장님께서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최근에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인의 수급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틀 전에 외인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00억 이상의 이제 매수세가 들어와서 이제 좀 국내 지수가 좀 저점이 아닐까 예상을 했었는데요. 예, 뭐 어제 이제 시장을 대응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의 1시간 만에 600억 이상의 다시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금일도 이제 외국인 수급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금일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전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이제 파기 환송이 있었고요. 그리고 금일 이제 새벽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다시 한번 협상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돼서 그거에 대한 또 기대감이 있습니다. 즉 대외적인 지금 변수가 지금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역시 시장 오전은 좀 지켜보시다가 오후장부터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백은한 팀장님께도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국내 증시는 굉장히 좀 갈피를 못 잡는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본과의 문제보다는 이제 미중 무역 그리고 트럼프 발언에 영향을 받는 장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속적인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 역전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선을 앞둔 트럼프의 행보와 또 연준의 금리나 정책에 대한 관심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일본이 이제 화이트리스트 강행을 하게 되면서 일본과의 문제는 조금 더 악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주가에는 충분히 반영이 되어진 모습으로 흔들림은 크게 없었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일본과의 문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와줄 수도 있는 가능성 또한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볼 상황이고요. 홍콩의 시위가 또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서 중국의 이제 개입 여부, 그다음에 무력 시위를 이제 자제하는 그런 모습의 이제 방향이 좀 보여진다면 일시적으로 우리 국내 증시 장도 영향이 있겠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의 장에서는 그 MSCI 리밸런싱 이후에 외국인의 수급이 잠깐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일 이제 외인이 다시 매도를 하게 되면서 아직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많고 여전히 수급이 불안정한 모습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들도 이제 반등세가 조금씩 나와주는 모습들이 보여졌으나 다시 한번 재차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 코스닥, 코스피 둘 다 이제 수급이 일시적이고 불안정하다 좀 느끼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장에서는 일단 미중 무역의 협상 재개가 이루어진다는 소식과 함께 조금 상승 출발이 예상은 되지만 금요일 장이기도 하고 전일 증시와 비슷하게 약간의 혼조세의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만약에 매매를 좀 하시게 된다면 장 초반의 매매보다는 하루의 장 흐름을 조금 지켜보시면서 장 중후반의 매매를 소액으로 좀 해보시면서 현금 확보 비중을 늘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관심 섹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원 차장님께서는 오늘장 오후에 좀 매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섹터 좀 보면 될까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저번 주 이제 바이오 섹터에 좀 집중을 하였습니다. 뭐 전일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2차 심사 환송으로 인해서 삼성 바이오로시가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저점 공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다른 이제 수급이 많이 들어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추천드릴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있지만 수급이 이제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인과 기관들은 매수를 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바이오 주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8월 30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결과와 함께 삼성전자 관련주들이 일제 하락세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1%대 하락세를 보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4% 이상 급락하면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또 최근 급등 보였던 IT 부품주들 삼성전자와의 부품 국산화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투자 의견이 나온 상태인데요. 일단 KB증권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 환송심의 부담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적극적인 경영 행보에는 다소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DB금융투자는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져서 밸류에이션 할인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7월에 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가 증가했다며 어제 이 휴대폰 부품재 주가 하락은 과도했다라는 이 투자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또 오늘 금통위가 있습니다. 금통위에서 나오는 발언들 오늘 시장에 영향 줄 것 같은데 함께 나오는 뉴스들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모두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어제 빠졌던 만큼 오늘 그대로 회복하면서 시장 출발합니다. 43,950원대까지 올랐고요. SK하이닉스 단숨에 73,000원에서 75,2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강부하권 122,000원대까지, 그리고 네이버 최근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었죠. 오늘 1% 가깝게 상승하면서 146,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6위부터 10위까지도 흐름 좋습니다. 현대모비스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1.38% 이상 상승하면서 32만 9,500원대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2% 가깝게 급등을 하면서요. 이제 16만 원 선 회복이 된 상황이고요. SK텔레콤 현재까지는 움직임 없습니다. 24만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9위권까지 올라왔는데요. 오늘 대신증권에서는 이 SK텔레콤의 올해 주당 배당금이 10,000원으로 전망이 된다, 이런 리포트 내놓았습니다. 오늘 함께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위권에는 신한지주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0.6% 상승하면서 42,2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 0.95% 상승하면서 1950선 단숨에 회복이 됐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600선이 깨졌는데 오늘 1% 이상 갭 상승하면서 606포인트까지 오르면서 기분 좋은 출발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흐름 좋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6% 이상 상승하면서 44,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바이오 종목들 잘 갑니다. 그리고 헬릭스미스도 1% 이상 급등하면서 17만 8,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ENM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15만 8,600원대까지 올랐는데요. 오늘 증권사에서는 CJENM에 대한 이 여러 가지 리포트 내놓았습니다. 매출 증가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이 전망도 내놓았고요. CJ 오쇼핑 합병 효과로 올해 실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MW 오늘 1% 가깝게 상승하면서 이제 어느새 64,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 계속 51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펄어비스 어제 빠졌던 만큼 오늘 오릅니다. 1%대 강세 18만 8,300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어제 빠졌던 종목들이 그대로 회복을 합니다. 이 메디톡스도 2% 가깝게 상승하고 있고요. 휴젤도 오늘 1% 이상 상승합니다. 메디톡스와 휴젤 모두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1% 이상 급등하면서 이제 6만 1,000원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HLB도 여전히 10위권에 안정적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41,750원에 시장 출발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동환 차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동사는 주요 계열사인 셀트리온과 공동 개발 중인 바이오 의약품의 글로벌 마케팅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으며 제제조한 바이오 시밀러 및 기타 의약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글로벌 제약사인 화이자, 테바 등을 포함하여 30여 개의 파트너와 판매 및 유통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2분기 매출액은 2,848억 원으로 컨센서스 2,485억 원을 상회를 하였는데요. 이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램시마와 유럽 지역의 양호한 매출과 함께 작년 2분기에 없었던 미국 매출이 추가되어 컨센서스에 부합됐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혈액암 치료제인 트루시마의 매출이 1,066억 원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93억 원으로 컨센서스 95억 원에 부합을 하였는데요. 이와 같이 유통 파트너사와 제협상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체 제품의 고른 성장을 보인 이유는 유럽 내 시장 점유율이 크게 증가되진 않았지만 꾸준히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이며 제품별 이익을 고려한 보수적인 시장 확대와 파머진 지역, 즉 싱가포르, 베트남, 이라크 등 정부 입찰 성공으로 바이오 시밀러 시장 확대를 통한 매출과 수익성 기여를 하였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하반기는 유통 파트너사와 제협상을 이제 완료하게 됨으로 인해서 2019년 트루시마 미국 출시로 인한 매출 발생으로 상반기보다 외형 성장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19년 하반기 미국 인플렉트라가 주요 대형 보험사의 보험 범위 확대와
화이자 재고 고려 시 미국향 인플렉트라의 수출 규모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램시마는 앞으로 출시될 램시마 SC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가격 조정 없이 점유율을 확장 중에 있으며 허즈마는 오리지널사인 로슈의 헛세팅 가격 정책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시장 확대에 한계는 있겠으나 다른 시밀러 중에서는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루시마는 경쟁 제품이 있음에도 퍼스트 무브로 시장 위치를 유지 중에 있고요. 램시마 SC는 연내 유럽 승인 후 국가별 약가를 받아 출시하며 그에 따라 내년 3분기까지 순차적으로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과 차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바이오 대형주의 악재 및 고평가 논란 속에서 바이오주의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따라서 동사도 상장 이래 신저가를 찍은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 위치는 이제 부담이 없는 자리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요. 신저가 이후에 이제 주목할 점은 바로 수급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동사는 하루에 24만 주 이상이 이제 유입이 되면 많은 수급이 유입이 되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8월 초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관세 부과 영향으로 코스닥 지수가 사이드카가 발동된 검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이날이 8월 5일이었는데 이때에도 동사의 메인 기간에 24만 주가 유입이 되었고요. 이 다음 날인 6일에도 44만 주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즉 외인 기간이 저가 메리트로 이제 유입이 되는 걸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8월 28일 코스닥 지수가 큰 상승을 보였는데 이날에도 30만 주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대략적인 평 단가는 이제 4만 원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외인 기간 수급과 차트 흐름상 저점이라 예상이 되어 추천드립니다. 또한 과대 낙폭으로 따른 반등세를 노린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를 제시를 해드리며 목표가는 62,000원, 손절가는 37,0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가온미디어입니다. 동사는 세계 전역을 대상으로 AI 셋톱박스, IP 하이브리드, 스마트박스, 홈 게이트웨이, 네트워크 장비 등 제조 및 판매를 주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주력 시장은 국내 방송통신 사업자 시장으로 수출 비중은 70% 내외, 90개국 150여 개의 방송통신 사업자 등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2019년 2분기 실적은 매출액 1,768억 원, 영업이익은 1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7%나 증가를 하였습니다. 매출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의 큰 폭의 증가는 메모리가 셋톱박스 원재료의 20% 내외를 차지하는데 2018년 12월부터 디램 가격이 하락하여 이에 대한 영업이익으로 발용된 결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하락한 메모리 가격을 감안을 한다면 이익률 개선은 물론 2019년 하반기에도 지속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셋톱박스 업계는 지난 2년간 메모리 및 MLCC 쇼트리지로 따른 원가 상승으로 인하여 마진이 악화되어 대다수 글로벌 경쟁 셋톱박스 업체들이 사업을 정리하거나 매각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대 셋톱박스 업체인 미국 아리스가 컴스코프에 매각이 되면서 네트워크 장비 부문으로 사업을 이동을 하고 있고요. 프랑스 테크니컬 컬러가 현재 사업 부문을 매각 추진 중이라는 점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여기서 최근 삼성전자가 셋톱박스 사업을 중단한 상황이며 휴맥스 역시 셋톱박스보다는 자동차 전장 및 신사업 쪽으로 주력 사업 분야를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동사가 글로벌 최대 STB 업체로 떠오르고 미국 통신사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시점이 이제 멀지 않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셋톱박스 외에도 동사는 2018년 4분기부터 미국 시장에 네트워크 장비를 공급 중에 있으며 신규 아이템으로 5G 게이트웨이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미국 통신 사업자와 현재 공급 논의 중으로 이제 알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 이제 국토 면적이 넓고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유선망이 없는 곳에는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각 가정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속도가 이제 유선망보다는 빠르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동사의 5G 게이트웨이는 5G를 기반으로 각 가정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제품입니다. 2019년부터 미국 내 5G 투자가 본격화된다면 동사의 5G 게이트웨이 신규 매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을 살펴보면 이미 1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올해 1월 기준 7,990원에서 14,450원까지 상승을 한 종목입니다. 이 상승의 주체는 이제 기관입니다. 기관이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로 주가를 상승시켰으며 6월부터
이제 수익난 부분에 대해서 차익 매물이 이제 눈에 띄게 이제 늘어난 상황인데요. 현재 주가는 9,700원대로 고점 대비 32% 하락한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수급을 예상을 해보면 이번에는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며 기관들이 조금씩 매수를 해주면 주가는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또한 주가 위치를 살펴보면 2016년도와 2017년도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비슷했는데요. 이 당시에 대략적으로 매출액이 5천억이고 영업이익은 205억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주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00원에서 12,000원 사이였습니다. 현재 주가는 이보다 낮은 이제 9,700원에 위치해 있는데 올해 예상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6,900억, 영업이익은 429억 원으로 이미 상반기만 하더라도 예상 컨센서스 절반을 달성하여 앞으로 3, 4분기 실적이 부합될 경우 적어도 15,000원까지는 상승해 주지 않을까라는 분석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를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7,8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가온미디어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백은한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드리는 종목은 오텍입니다. 이 기업은 본래 특장차를 만드는 기업으로서 이 특장차라고 하면 구급차 또는 이제 소방차 등 특수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오텍을 특장차 제조업체로 인식하기보다는 이제 캐리어 에어컨 을 제조하는 오텍 캐리어의 모 회사로 더 유명히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여름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에어컨의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바로 오텍 캐리어의 실적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오텍의 연결 매출액에서 오텍 캐리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될 정도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한 미세먼지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서 오텍 캐리어에서는 공기청정기 시장이 더 뛰어들면서 공기청정기 제품을 선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소비자에게는 생소한 브랜드로서 조금은 인기몰이가 낮아져 있지만 본래 오텍은 산업용 공조 시스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건물의 환기 시스템, 온도 조절 시스템 등을 통틀어 공조 장치라고 부르는데 오텍은 여의도 IFC몰 그리고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 등의 대형 공조기를 공급할 정도로 기술력이 있는 업체입니다. 최근 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외국계 투자회사 사이언 에셋 매니지먼트에서 지분을 확대함에 있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들었을 때는 지분 확대로 인하여 주가가 급등하였다는 것은 조금 이유가 납득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이 투자회사의 실체를 보시게 되면 급등의 이유가 나오는데요. 사이언 에셋 매니지먼트는 미국의 유명 투자자 마이클 버리의 헤지펀드로 운영 자산은 약 3억 4,400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투자사가 오텍을 처음 보유한 시기는 지난해 6월이었습니다. 이후 4차례에 걸쳐 지분을 9.75%까지 확보하는 모습으로서 지금 최근 지분이 10%대에 근접하여 주요 주주 위치에 오르기 직전에 일반 투자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아닌 경영 참여를 선언하게 되면서 주가는 급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투자사의 회장 마이클 버리는 빅쇼트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월스트리트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이고요. 그 당시 이제 무분별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미리 예측하고 매도 포지션을 미리 취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큰 수익을 얻었던 인물이 바로 마이클 버리입니다. 그 인물이 현재 오텍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오텍은 현재 재무 구조 또한 안전하면서 가을이면 다가오는 미세먼지와 유명 투자자 마이클 버리의 경영권 참여 등으로 앞으로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됩니다. 현재 주가 급등 후에 조금 조정이 나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으나 시장의 수급이 개선되고 상승세의 흐름들을 가져가게 된다면 큰 상승력을 동반할 확률이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시장 상을 고려해서 분할 매수로 조금씩 나눠서 진입하시길 바라며 매수가는 현재가 드리고요. 목표가는 13,500원, 손절가는 1,500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하림입니다. 하림은 2011년 사업부문 중 육개 가공 및 사료 제조업 등 사업부문 일체를 단순 인적 분할하여 신설된 회사로서 주요 사업으로 양계 및 양계 가공업, 사료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림은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이제 6개 기업 중에 가장 유명세를 타고 있는 기업인데요. 하림은 꾸준한 매출과 이익성으로 자본과 재무가 탄탄한 기업입니다.
특히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해 계절의 영향을 약간 받는 기업으로서 2분기 매출이 항상 좀 잘 나오는 기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만 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좋은 매수 타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하지만 현재 일본과 북한의 방사능 이슈로 수산물의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대체재인 축산물이 각광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축산물에서도 이제 많은 경쟁 품목들이 있지만 그중 돼지고기 또한 중국의 돼지열병으로 중국에서는 이미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제 돼지고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국산 돼지고기의 여파에는 크게 영향은 없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슈몰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육계에 관심이 쏠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또 다른 육계 기업인 체리브로가 조금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체리브로의 수급이 몰려있는 상황으로서 하림의 주가는 큰 등락폭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체리브로의 급동세가 어느 정도 조정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하림으로 순환매가 돌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하셔야겠고, 하림은 이제 국내 대부분의 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얼마 전 일본 수산물이 국산 또는 러시아산으로 둔갑해서 지금 현재 납품되어진다는 이슈와 함께 이에 따른 대체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모든 이제 급식 업체에 하림이 이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림이 또 각광받을 수 있다. 그 가능성도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름철에 각광받는 하림이지만 이처럼 대내외적인 상황과 체리브로의 급등 흐름들을 본다면 하림 또한 긍정적인 주가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얼마 전 하림이 미국으로 삼계탕 수출 후에 시장에서 이제 좋은 반응을 얻게 되면서 수출 증가 기대감 또한 가지고 있으며 하림이 이제 식품 산업력 발전을 위해서 이제 8,800억 원 가량의 투자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익산 공장 방문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6개 기업의 대표적인 선도주자로서 현재의 주가에 큰 매수세는 아직까지는 안 보이나 추석 연휴 또한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긍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며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3,500원, 손절가는 2,4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대웅제약입니다. 일단 오늘 이 미국에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 유리한 분석 결과가 나와서 오늘 6%대 강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차동원 사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의류사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 이제 유명한 이제 위약품 제조 판매 회사입니다. 그 밖에 이제 한올바이오 파마 등 이제 13개의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톡스 재료인 보툴리늄 이제 톡신이 이제 그 메디톡스와 좀 재료가 비슷하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미국에 이제 소송이 이제 진행되면서 주가는 이제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금일 이제 나보타 균주가 이제 서로 이제 메디톡스와 이제 다른 균주라고 이제 밝혀지면서 금일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차트를 살펴보면 아직 박스권을 이제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 측면에서 지금 제 기준으로는 이제 12,000주 정도가 유입이 되면 많은 수급이 유입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가격대를 보게 되게 되면 15만 5천 원에서 16만 3천 원 정도가 외인과 기관의 이제 평가가로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다시 한번 조정을 주게 되게 되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니커 FNG입니다. 일본의 방사능으로 국내 바다에 대한 오염 우려가 나오면서 현재 이 육가공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마니커 FNG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에서 삼계탕을 팔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백은한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마니커 FNG는 이제 개육, 돈육, 우육 등을 이제 육류를 가공하여 다양한 육가공 제품을 이제 생산하고 판매하는 식품 제조 기업입니다. 어제 보니까 이제 시간의 상한가를 조금 가게 되면서 지금 현재 급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일본의 방사능 유출과 북한의 방사능 이슈로 인해서 수산물의 수요가 조금 줄어들고 육류의 수요가 급증할 거라는 예상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이제 부각받고 있는 체리브로라는 이제 종목은 이제 육개주입니다. 이제 닭만 취급하는 이제 회사인데요. 이제 마니커 FNG는 돼지고기, 소고기 모든 육류를 취급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상승세가 조금 부각될 것으로는 보이나 신규 상장이 조금 얼마 안 됐다는 점과 공모가액이 4,000원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계속적인 이제 상승과 하락이 이제 등락폭이 조금 커 보이는 상황인데요. 장상황이 좋았다면 충분히 상승 여력은 크다고 이제 생각은 하나 현 상황으로서는 조금 위험 부담은 큰 종목이다 생각이 됩니다. 매수를 만약에 하신다면 소액으로만 조금 진입을 추천드리며 너무 욕심내기보다는 이제 단기적 그리고 조금의 이제 수익을 노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차동환 차장 그리고 스탁미디어그룹 백은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하채기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원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이 한양 디지텍을 8월 26일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7.5% 이상 가져가고 있는데요.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추천을 드릴 때 반도체 모듈 전문 업체이지만은 위성 쪽으로 해서 미래의 성장을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로 위성 항법 장치에도 설계 참여를 했었던 부분, 그다음에 GPS라는 내비게이션도 좀 제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위성 쪽에 첫 발을 좀 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이런 강대국들 보면은 위성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전쟁은 위성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하늘에서 모든 것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북미 간 회담에 있어서도 위성을 통해서 미국이 다 관찰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어느 위치에 뭐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포인트를 집어내는 그런 부분이었죠. 그만큼 이 위성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정보 쪽에서의 활용도가 많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이런 위성 쪽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으로 해서의 한양 디지털을 좀 보시면서 또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제가 출연할 때보다 시장에 대해서 최근에 8월달 초부터 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말씀드렸고 또 기술적인 분석을 봤을 때도 지금 골드 크로스가 잘 만들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의 또 상승의 흐름에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하자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덕산 네오룩스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덕산 하이메탈에서 분할이 돼가지고 신설된 업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분할이 되면서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아모레드 디스플레이 쪽에 주력으로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공정용 화학 제품도 좀 제조를 하고 있는 회사다. 근데 지금 좀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내년에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지금 집계가 좀 되고 있거든요. 내년에 매출액이 약 1,316억 정도 잡히면서 올해 대비해서 한 36% 증가할 것으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01억이 잡히면서 올해 대비해서 66% 좀 크게 좀 증가가 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중국으로의 양상용 및 샘플 제품도 지금 출하가 확대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네,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그다음에 애플 아이폰에서 내년부터 채용되는 OLED 재료 구조에도 이 소재가 좀 채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레퍼런스가 바탕으로 해서의 수출 물량도 계속 증가가 좀 되고 있고요. 다음 달에 6일에 갤럭시 폴드가 출시가 지금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덕산 네오룩스가 삼성의 주요 거래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갤럭시 폴드가 좀 나왔을 때 지금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 오늘 계속해서 출시에 대한 기사가 좀 뜨고 있는데 오늘도 기사 같은 경우는 좀 사전 예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예약
숫자가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덕산 네오스가 좀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단기적 목표는 22,000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8,7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1.4% 이상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 중국과 다른 급의 무역 협상이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시장 오늘 강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분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1950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단숨에 20분 만에 10포인트 이상 올려내면서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합니다. 외국인들이 227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도 500억 원 넘게 매수해주면서 현재 시장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700억 원 넘게 팔면서 시장 흘러가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모두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5% 이상 상승하면서 43,000원대에서 44,0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 3.5% 이상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이 3, 4분기에 대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왔는데요. 3분기를 저점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전망된다는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 하락세로 큰 힘을 내지 못했는데 오늘은 3%대 강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1.5%의 강세,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1%대 강세로 흘러가고 있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오늘 JP모건, 메릴린치, 시티그룹 등에서 큰 폭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스노우에 700억 원 정도의 자금을 출자했다라는 이 공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뉴스들이 오늘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현대모비스 1.6% 강세, LG화학도 1%대 강세로 흘러갑니다. 셀트리온도 오늘 1.59% 이상 상승하는데요. 장초반에는 16만 원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SK텔레콤은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 신한지주 오늘 강세 이어갑니다. 1% 이상 상승하면서 39,000원대에서 45,5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한번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 1.7% 이상 상승하면서 609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분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07선에서 갭상승 출발하면서 더욱더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2% 가까운 상승세에 있는데요.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외국인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수합니다. 83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도 100억 원 넘게 매수합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200억 원 가까이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코스닥 시장 이끕니다. 4% 이상 상승하면서 45,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 분식 회계에 대한 수사가 수개월째 제자리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안도감 나오면서 오늘 강세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CJ ENM 1% 가깝게 상승하면서 159,1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CJ ENM도 오늘 관련된 리포트가 아침에 여러 나왔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헬릭스미스도 1.6% 상승세, KMW도 2%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오늘 4% 이상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노무라 측에서 큰 폭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 3% 가깝게 급등, 휴젤이 3% 이상 급등하면서 7위권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SK머터리얼즈가 8위권까지 빠졌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2% 이상 강세를 보이면서 61,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HLB도 1% 가깝게 상승하면서 42,000원에 가깝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7원 내리면서요. 1210원대 이탈되고 1209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수급 상황 개선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피비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께서 8월 16일에 ST팜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13%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바이오장의 특색, 낙폭 과대로 인한 그 반등, 거기에 또한 그 신약 개발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이 그동안에 그 바이오를 짓누르던 그런 악재 요인이었었죠. 그렇지만 그 ST팜은 우리가 그 신약과 관련된 그 글로벌사의 원료를 공급한다, 이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약 관련돼서 처음에 그 임상의 그 물질을 발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임상 1, 2상을 끝나고 나면은 신약에 관련돼서 이제 판매, 제조의 그 원료 공급, 뭐 제조까지 이렇게 해주는 그 회사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갖고 그 항암 치료제 관련해서는 그 올리고 뉴클레오티드라는 그 새로운 그 물질이 이제 발견되면서 새로운 그 치료의 길이 많이 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그거를 중심으로 한 그 쉽게 말하면 RNA 치료제인데 RNA 치료제와 관련된 그 파이프라인이 800개가 넘는 상태고 뭐 1상, 2상, 3상까지 가는 회사들이 많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OST팜도 몇 개의 회사하고 한 20여 개 이상 회사에 그 원료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회사의 그 신약이 개발될 즈음에는 그 막대한 그 이익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과거에 안 좋았던 거는 그 길리어드사의 이제 C형 간염 치료제가 그 약효가 좋다 보니까 판매에 지속성이 없어갖고 지금 매출이 많이 줄어들면서 적자가 났는데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적자의 폭이 줄어들고 내년부터는 그 재무구조라든가 새로운 매출이 많이 올라갑니다. 올리고 뉴클레오티드에 대해서는 뭐 전 세계에서 3위의 생산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큰 흐름의 제약 바이오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종목은 아마 관심을 한 몇 년 동안은 가져도 충분히 아주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지속 관심을 가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그동안에 이제 제약 바이오주의 중심의 장이 뭐 당분간은 뭐 지속될 가능성도 있고 여기에 화장품 그리고 반도체 그동안 낙폭과될 종목 새로운 또 실적 호전 종목 이런 종목 중심으로의 시장 형성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과거에 영광이 있었던 KH 바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KH 바텍 하면은 그 과거에 그 주가도 높았었고 실적도 좋았었던 건데 최근 들어갔고 또 경쟁의 심화 그리고 새로운 그 부품에 따라서 어떤 그 초경량이라든가 초소형화 고객의 신뢰성 여러 가지 기술이 요구되면서 어떤 그 휴대폰에 대해서 경쟁력 그런 거로 인해서 좀 실적이 안 좋았다가 금년 들어와서 반기부터 큰 폭의 매출이 다시 이제 증가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큰 폭의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올해부터 새롭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회사가 이제 새로 이제 개발해서 이제 과거에도 했었지만 새롭게 지금 현재 휴대폰에 장착한 폴더블 폰에 이제 장착이 이제 가능하고 그렇게 돼 있는 게 그 힌지라는 그 부품이 있습니다. 이런 폴더블 폰 힌지하고 뭐 사이드업 힌지 이런 그 부품이 있는데 이거의 매출이 이제 올해 255억 기점으로 해서 그 폰의 그 판매량에 따라서 이제 많이 이제 그 증가될 수 있는 이런 양상이 보여진 거고요. 그동안에 이제 여러 이제 안 좋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품의 개선이라든가 믹스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 영업의 전략을 가지면서 흑자 전환 기회 그리고 지금 환율 효과로 인해서 역시 또 이제 흑자 전환의 기회가 가진 것이고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것은 이제 하반기에 그 출해될 그 폴더블 폰의 그 판매에 따라서 이 회사를 어떻게 좀 볼 것이냐 이렇게 되는데 그 판매가 이제 늘어나고 그런다라면은 이 회사 동안 그 영업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을 가져도 된다. 그리고 전체 흐름 자체는 장기간에 많은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미래 주가는 괜찮다라는 그런 판단을 가져도 된다라는 그 판단하에 그 현재 가격 전략은 현재가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7,5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반장의 쾌도난말 시간 이어갑니다. 이정민 멘토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반장입니다. 오늘 시장
전일 무역 전쟁 이슈가 완화되는 기대감으로 미증시 상승이 나오면서 그 부분이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되는 모습이고요. 590포인트가 이탈되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말에 따라서 이렇게 자꾸 변동되는 이슈 때문에 시장이 뼈대가 굵직하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어떤 체계적으로 모멘텀이 반영되는 구간은 절대 아니고 이슈에 따라서 트럼프의 입의 움직임에 따라서 변동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건강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빠르게 봐야 되는 종목군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5G 이슈가 계속 불거지면서 상승 기운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제안드렸던 KMW 계속 잘 가고 있죠. 계속 홀딩 가능하겠고요. 누적 수익 계속 나오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오이솔루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여기에 깨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깨졌었는데요. 다시 양봉으로 오늘 강하게 대쳐 올립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되겠는데 보통 눌림목 과정이 끝나는 구간, 저점을 찍고 돌리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큰 장대 양봉이 터질 때를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오이솔루션이 오늘 그러한 패턴이 전개가 됐고 이런 트렌드가 유지가 된다면 오이솔루션을 기준을 삼고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조정이 깊게 들어갔었던 5G 섹터들이 관심을 다시 한번 두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이솔루션 아직까지는 20일 이평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양선이죠. 빨간색 이평선인데요. 20일 이동평균선까지는 일단 무난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여기가 돌파돼서 전고점을 향해 올라갈 수 있을까는 시장을 면밀히 대응을 해야 되고 오늘이 금요일장이라는 점을 들어봤을 때 주말 사이에 또 어떤 이슈가 나올지 어떤 악재가 나올지 어떤 호재가 나올지 어떤 이벤트가 동반될지는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쪽은 홍콩 쪽에 무력 진압 이슈가 있죠. 그 부분이 주말 사이에 대규모 홍콩에서 집회가 있는데 그 부분이 시장에서 영향이 되게 되면 홍콩은 금융 허브 지역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음 주에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해서 겁먹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올라가는 시장은 즐기되 반드시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이솔루션의 이러한 파동 말씀드렸고 제가 또 말씀드렸던 바이오 섹터 오늘 업종 전반적으로 강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파맵신 오늘 추가 상승이 급증하면서 또 제가 누적 수익 또 급등 누적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바이오 섹터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들이 계속 연계되고 있고 바이오 전체적인 움직임이 살아나고 있고 파맵신 지금 자리 충분히 계속 보유 가능하고요. 익절가 관련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라오는 5일선이 따라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36,000원에서 36,200원 익절가 잡으시면서 끌고 가시는 전략 유효하겠다 말씀드리고 대신에 지금 자리는 쫓아가서 매수할 필요는 없죠. 차분히 기다리시면 음봉을 기다리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KMW도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KMW 우리가 제가 계속해서 매일같이 리딩 이슈를 잡아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올라탔었던 물량 손절가 터치 안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 보유를 하신 분들 계속 보유하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아요. KMW 전혀 어렵지 않고요. 5이동평균 다시 입절가 높이는 거죠. 여기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62,900원입니다. 62,900원 이탈되지 않으면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술인 거고 또 올라가는 종목 그냥 쳐다만 볼 게 아니라 기준점을 잡고 올라타면 되는 거다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5일선을 타고 올라갔고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보유자들만 보유하시면서 익절가 깨지 않으면 주식은 평생 보유할 수 있는 거죠. 목표가가 어디라고 선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정한 손절가, 내가 정한 익절가만 터치 않으면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KMW 흐름 봤고 오일솔루션 흐름 봤는데, 자, 오늘 이슈가 하나 있죠. 방사능 지금 사탕, 초콜릿, 일본산 가공식품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 계속 언급드렸죠. 방사능 부분은 우리가 먹거리이기 때문에, 먹거리와 연관되기 때문에 일본과 우리나라의 무역 분쟁을 떠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방어를 해야 된다. 그 이슈가 일단 오늘부터 다시 CJ 시푸드 대장이었는데, 여기 제가 한번 상한가 보내드렸었죠. 오늘 다시 오일선을 장악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 이야기는 트렌드가 깨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트렌드가 깨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도쿄 올림픽이 있을 때까지는 이 부분이 계속 회자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방사능 부분을 전 세계적 이슈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공식품 관련해서, 방사능 가공식품 관련해서 최근에 6개 제품들 생산하는 기업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저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면 거의 자급자족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브라질산 닭고기를 우리가 수입을 하면 했지 일본산 닭고기를 수입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없다고 봅니다. 자급자족률이 굉장히 높은 쪽이 6개 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방어를 할 수 있는 쪽은 수산물. 얼마 전에 또 뉴스 나왔죠. 노량진 수산시장에 방사능 체크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 계속 화두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먹거리 부분만큼은 방사능 부분에 있어서, 방사능 유출 부분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고, 범국가적으로 또 우리 아이들이 또 먹거리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일본과의 무역 분쟁과 상관없이 자국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고, 방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이 이슈는 계속 트렌드가 돼서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CJ 시푸드의 움직임과 함께 우리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또 드렸었던 종목들이죠. 동원수산, 사조오양, 신라SG, 보라TR 계속 관심 두셔야 되는 부분이고, 체크포인트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서 계속 그 트렌드 이슈에 따라 얼마든지 우리가 매매 가능한 종목군들은 매매를 해 나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라 오후장으로 갈수록 음봉이 커질지 양봉이 커질지는 수급에 달려있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지금 9시 42분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에서의 수급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개인들 매도 수급이 126억 정도가 잡히고 있는데요. 어제 전일 매수했던 물량에 대해서 살펴보면 너무나 미약한 매도 규모이죠. 이 규모가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세가 계속 연출이 된다 그러면 저는 오후장 강세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매도세가 이거 뭐지, 시장이 이제 가는 것인가 하고 매도가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면 다시 시장은 올라가던 강세가 약세로 전환될 겁니다. 이 부분 반드시 체크해 나가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바이오 트렌드와 OLED 트렌드가 같이 움직이고 있고, IT 섹터들이 전반적인, 그러나 스마트폰 쪽은 이슈가 그렇게 크게 부각이 못 되고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관심을 또 더 집중 조명해야 되는 건, 오늘 일본 쪽에서 그죠? 액친가스, 불화수소 관련해서 수출 허가를 내줬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매출처, 수입처를 다변화하려는 노력이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자체 국산화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일명 똥줄이 타고 있는 건 일본 쪽이다. 그러면서 수출 허가를 내줬는데, 대표적으로 후성 피해주가 될 수 있겠죠. 피해주가 될 수 있는데, 후성은 일단 우리가 말씀을 드려, 제가 계속 트렌드 말씀드렸던 손절가 라인 지나갔습니다. 지금 매도 일부 현금화해서 현금 확보해서 다른 쪽으로 매기가 쏠리는 쪽으로 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겠는가. 물론 일단 대표적으로 후성이 음극재도 생산을 하고 화학 불화수소 쪽도 생산을 하면서 크게 수혜를 받았지만, 지금은 일본 쪽에서 자꾸 수출 허가를 계속 내주게 되면 그러한 모멘텀으로 올라갔던 부분이 이제는 상쇄돼 버리는 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차라리 5G나 납폭과대 바이오주, 아니면 지금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 테마 섹터 쪽으로 보시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고, 전기차 이슈와 수소차 이슈들도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을 끄시면 안 됩니다.
시장은 요 일주일 혹은 2주가량의 흐름을 계속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느 한쪽만 밀지 않아요. 한쪽이 오르면 다음 주 쉬고 쉬었던 다른 테마, 다른 업종 트렌드가 같이 움직입니다. 저는 일단은 현대차 노사 합의가 잘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에서 어제 잡아드렸던 MS 오토텍 강세로 치고 가죠. 자,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만약에 시장을 읽지 않고 판세 분석을 하지 않으면 이쪽이 튈 수 있다는 것을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자동차 부품주가 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로 어제 말씀드렸던 가격 찍고 오늘 장대봉 터지는 모습입니다. MS 오토텍 수익 축하드리고 이절가 관리하셔야겠죠. 이절가 6,500원. 이절가 6,500원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동차 부품주가 이러한 상황이라면 우리가 드라이브를 걸리면서 묵직한 성장세로 움직일 수 있는 또 자동차 부품주를 보셔야겠죠. 저는 만도라는 종목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도입니다. 자, 만도. 현대기아차가 완성차 업계로서 상승세 그리고 새로운 신작 제품들, 신차들이 나온다라면 현대모비스를 포함한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세를 보일 텐데요. 올라가고 있는 종목 말고 음봉을 줘서 눌림목을 주고 있는 종목을 조용히 분할 매수하는 쪽이 저는 훨씬 낫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만도는요. 고점권이 68,900원이었죠. 최고가 68,900원에서 26,200원. 반의 반토막 이상으로 빠졌다가 즉 가격 조정이 반드시 크게 들어갔다가 옆에 시간 조정까지 잘 들어갔죠. 내려오는 저항대에 부딪혔으나 이 저항대를 돌파하는 과정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타보다는 우직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우직하게 추세 상승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이다 보고 있고요. 매수가 밴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매수가 밴드는 지금 현재가에서부터요. 33,200원. 음봉,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음봉 떨어질 때 매수하자 컨셉입니다. 네, 요 라인 때 잡으시고요. 손절 라인은 좀 여유 있게 31,700원. 손절가 31,700원 말씀드리고요. 요 자리 매수가 됐다고 한다면 저는 중기 목표가 38,000원을 1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도 명품주고요.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물론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가기에는 다소 묵직한 종목이지만 우직하게 갈 수 있는 지금 현재 트렌드에 부합될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들 같이 내용 조언 듣고 싶고 또 이 반장의 내용들 전달 받으면서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반장의 캐도남마 카카오톡 돋보기 클릭하셔서 오픈 채팅방 이 반장의 캐도남마 검색하셔서 접속하시면 이러한 내용들 정보들 많이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접속하셔서 좋은 조언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감을 짓도록 하고요. 또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